네, 최근에 도올 김용옥 교수가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거침없는 인물평을 했습니다. 어떤 후보한테는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 이런 말도 했고요. 현실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김용옥 교수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제가 사실은 대학교 때 저도 동양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을 보면서 지적인 자극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네. 오늘 실제로 뵙기는 처음입니다. 예. 이 책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 책인데요. 네. 제목이 사랑하지 말자더군요. 사랑하면서 살아도 한평생이 부족한데 이 제목이 사랑하지 말자 왜 이렇게 지으신 거죠? 그 사랑이라는 말이 예.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20세기를 통해서 그 배워오려고 한 그 서구적 가치를 총체적으로 담아서 압축시켜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네. 사랑이라는 말 속에 담긴 서구적 가치를 압축했기 때문에 네. 이 책은 사랑하지 말자라는 책은 실제로 우리 현실 정치에 대한 그 담론일 뿐만이 아니라 그 총체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가 처하게 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서구적 담론을 근원적으로 우리가 초국하고 새로운 우리적 발상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만 해법이 있다. 서구적 가치는 다 극복의 대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어떤 의미로 이미 동양과 서양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삶에서 별 의미가 없는 구분이에요. 그러나 서구적 가치의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극복을 해야겠죠. 그런데 왜 서구적 가치를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사랑이라는 거는 그 원래 우리 말은 사실은 그 요새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괴다라든가 이렇게 쓰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은 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냥 너무도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말을 사실은 상당히 그 에로스적인 측면,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국한을 시키고 사랑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는 얼마든지 인이라든가 우리가 인의 예지라든가 효라든가 다른 우리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과 관련된 우리 말의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조금 말이 좀 오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지금 제가 책을 보니까요. 이게 지금 9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청춘, 역사, 조국, 대선, 우주, 천지, 종교, 사랑, 음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우주라든가 이런 게 1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딱딱하게 생각할까봐 조국, 대선, 역사 이런 거 이제 위에 올리셨다고 들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주, 천지, 종교, 사랑 이런 것에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오늘은요, 정치 뉴스입니다. 저희가 뉴스인. 대선 관련해서 이제 주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로 이미 이번 대선의 승자는 정해져 있다라고 쓰셨더군요, 책에.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최강자는 이미 박근혜고 그 박근혜 후보야말로 현재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제해 놓고 모든 게임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선거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최강자가 되어버린 박근혜를 놓고 이 박근혜를 어떻게 쓰러뜨리느냐, 저지하느냐 이런 하나의 전략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고요. 안철수 교수하고 확고부동한 1위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미 승자는 정해져 있다고 하시는 거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체 흐름으로 볼 적에 그 박근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지금 국회의 여건이라든가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 상당히 모든 것이 유리하게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놓고 그 사실을 까딱만 잘못하면은 박근혜한테 모두 지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표현은
까딱만 잘못하면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긴다는 거니까 박근혜 후보가 이기면 안 된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상이라는 것은 네. 이미 박근혜는 최극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사실은 세가 예. 모든 것이 최극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하락할 기세만 남은 거죠. 예. 물극즉 반이니까. 예,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가 그 박근혜 후보를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만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예. 또 하나의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문제는 진정한 이 민족의 지도자를 우리가 원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민생을 해결하고 이 역사의 정의감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도덕적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를 원하는데 예. 박근혜 후보는 너무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 열망 하나에만 집착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간다든가 네. 전태일의 그 동상 앞으로 간다는 것이 전태일 앞에 간다는 것은 지금 거기에 담겨 있는 노동 현장의 문제를 그거를 개선하지 않고 거기 가서 가는 건 쇼에 불과한 거예요. 노무현을 아무리 가서 방문한다고 그래 봤자 네. 그것은 노무현 정치가 가지고 있던 그나마의 장점을 무언가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오늘 이 땅에서 이 시점에서 자기 액션이 없이 네. 예를 들면 지금 대학 자유화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도 그것도 근본적으로 이 나라를 내가 보기에는 망치는 아주 내가 흉악한 그 결단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것도 아주 유연하게 대학 문제를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자유화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현안에 대해서 정의로운 발언이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만나시는 화면이 나갔어요. 뭐 대담도 직접 하셨었고 평양도 이제 같이 가셨고 그랬었었죠. 네.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던 날이요. 네. 그 대회장 앞에 함께라고 이제 크게 써 있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선생님께서 함께가 말로만 함께가 아니라 함께 가려면은 이 도울부터 함께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박근혜 후보가 지금이라도 선생님께 선생님 좀 같이 가시죠, 함께 가시죠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나 개인하고 함께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도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비판하는 예. 그 비판의 목소리를 그 비판자, 나와 같은 그런 비판자들이 설득할 수 있는 네. 그런 함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